코로나로 세상이 180도 바뀐 후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다는 거죠. 친구를 만나고 맛있는 걸 먹고 수다를 떨면서 여행을 가는 게 그리운 일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들어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제가 DJ로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닌 소중한 일이라는 거 되새기면서 따뜻한 2시간 만들어 갈게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는 곳, 내가 가장 나다워지는 시간,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저는 스페셜 DJ 엑소 카이입니다. 12월 20일 일요일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카이의 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청의 스페셜 DJ 엑소 멤버이자 이제 데뷔한 신인 가수 카이입니다. 네, 제가 경청이 연말을 맞이해 준비한 10대들을 위한 10팀의 스페셜 DJ 중 8번째 DJ가 돼서 경친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네.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스페셜 DJ를 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고 언제나 이제 제가 라디오를 좋아해서 이렇게 DJ가 되는 걸 꿈꿔왔었는데요. 오늘 경청으로 이렇게 DJ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서 라디오 DJ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솔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혼자인 게 어색하지 않고 좋네요. 네. 네, 일단 제가 경청을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더 기분 좋은 이유는 이게 청소년을 위한 라디오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10대 때 이런 라디오를 들으면서 또 꿈을 꾸고 더 좋은 청소년이 되고 더 좋은 어른을 꿈꾸면서 자라왔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일지 오늘 제가 DJ를 하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아쉽게도 녹음 방송이에요. 하지만 제작 현장 일부를 EBS 경청 너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함께 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녹음 방송이지만 경칭들의 이야기 창구는 계속 열려있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크리스마스도 곧 다가오는데 선물 당연히 드려야겠죠. 방송 중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경청이 준비한 선물과 카이의 친필 사인 앨범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후에는 경청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라 녹화하면 만나실 수 있고요. 팟빵, 팟캐스트, 파티에서도 경청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경청 연말기획 10대를 위한 10팀의 스페셜 DJ는 그동안 경친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코너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함께할 코너는요, 크리스마스 특집 경청 고민 상담소입니다. 와우! 고민 상담소는 경친들이 항상 좋아해 주셨던 시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특히 요즘 같은 연말이면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서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저 역시 정말 많은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별한 건 할 수는 없지만 이 고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일 수 있거든요. 바로 그걸 경친들을 위해서 저 카이가 고민 상담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따뜻한 고민 상담 선물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고민이 많을 때는 혼자서 이렇게 앓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친구나 가족이나 제 고민을 들어줄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좋은 것도 나누면 배가 되고 또 힘든 것도 나누면 이제 확실히 덜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말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민이 해결되는 기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청 고민 상담소 코너는 조금 이따 시작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국내 유일 청소년 라디오 프로그램 경청. 10대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래서 저 카이가 스페셜 DJ로서 10대 분들에게 궁금한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일명 스디가 물어요 인데요. 제가 10대들에게 궁금한 건 바로 크리스마스 선물, 소원입니다. 일단 제가 10대 때 크리스마스 선물,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저는 그때 어떤 소원을 빌고 꿈을 꾸었을까 이런 게 가장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10대 때 그냥 무작정 설렜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빌었던 소원들이 가장 바래왔던 소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걸 한번 이 자리에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노래 들으면서 크리스마스 선물, 소원에 대한 답변 보내주세요. 아리아나 그란데 산타 텔미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리아나 그란데 산타 텔미였습니다. 10대 경신들에게 스페셜 DJ가 던지는 질문, 스디가 물어요. 저 카이가 드린 질문은 크리스마스 소원, 선물은 무엇인가요? 였는데요. 경신들이 어떤 답변을 보내주셨을지 정말 궁금해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메시지는 제작진들을 통해서 제가 꼭 받아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한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방송 후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리딩 라이프스타일 북프렌즈 쇼핑몰에서 세계문학 북 커버 파우치, 사랑스러운 호랑이 캐릭터 브랜드 무직타이거에서 뚱랑이 스티커팩, 성장의 의미와 시대 정신을 생각하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도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비스켓 게임즈에서 질문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퀘스천 카드, 깨끗하고 정돈된 삶을 위한 테이블웨어 분나에서 커피잔 세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스쿨뮤직에서 우쿨렐레, 당신의 취향을 담은 커피 국내 1위 원두 쇼핑몰 브라운백 커피에서 홈카페 세트, 지구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친환경 종이팩 후시워터를 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 가볼까요? 경청의 한 주간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경청 뉴스! 경친들을 향한 러브샷을 쏘고 싶은 경청의 사랑 사냥꾼 용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어색하네요. 네. 근데 용 작가님은 왜 경친들에게 러브샷을 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코너가 제가 담당하는 코너가 아니고요. 네. 권 작가님이라고 거의 이제 준 방송인 같은 분이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그분께서 개인 사정으로 한 2주 정도 쉬게 되셨어요. 아쉽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2주째 네. 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네. 할수록 조금 욕심이 나서 어떤 욕심이요? 이 자리를 내가 꿰차야 되는 거 아닌가? 방송의 욕심을 네. 갖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 네. 경친 여러분이 저한테 조금 러브샷을 쏴주시면 제가 다음 개편 때 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자리를 넘보겠다. 네네. 그런 이주 쉰 거 내가 그 자리 꿰차겠다. 네, 원래 자리 비우면 안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자리를 못 비웁니다, 저도.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뉴스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잊지 맙시다. 코로나 안전수칙. 네, 매일 많은 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등교 수업도 축소되고 그쵸. 또 아예 중단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수능이 끝나기도 했고요. 2학기 기말고사도 마무리 기간에 접어들면서 좀 친구들과 놀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경친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쵸.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맘 편히 나가지 못해서 이 속상함도 같이 커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 다 크지만 지금은 밖에 나가기보다는 잠깐 그런 마음을 접어두고 집에서 코로나 안전수칙을 지키고 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때 아닐까 싶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저희가 요 수칙 다 알고는 있지만 조금 소홀해질 때쯤 우리 경청에서 또 한 번 더 짚어보면 어떨까 해서
그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코로나 안전수칙 우리 함께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개인 방역 5대 핵심 수칙을 준비해 왔는데요. 먼저 제1수칙입니다. 아프면 3, 4일 집에서 머물기. 지금 뭐 어쨌든 집에서 머물어야 하지만 그쵸. 아프면 더더욱 집에서 머무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2수칙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타인과 함께하는 경우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2팔 간격 이상의 건강 거리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3수칙은요. 30초 이상 충분히 손을 씻으셔야 하고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시거나 또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조금 그런 거를 조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4수칙은 매일 2번 이상 환기를 해주시고 주기적으로 뭐 집에서 쓰는 물품이나 휴대폰 같은 것들은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5수칙은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예, 이런 네. 감동적인 수칙으로 이런 또, 마무리해봤습니다. 네, 감성적인 게 있어야죠. 네. 네, 네. 우리 다 이제 알고 있는 수칙이지만 그쵸. 또 이렇게 유념하면서 네. 코로나 함께 극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게 지키기 은근 어렵죠. 맞아요, 네. 맞아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전동 킥보드 알고 탑시다. 네, 지난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는데요. 따라서 전동 킥보드 이용 규정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정 첫날부터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오늘 경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전동 킥보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번 변화에서 가장 큰 부분은 이용 가능한 연령대예요. 이전에는 이 원동기 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이 탈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죠. 네, 그렇네요. 네, 그러나 이제 그 공유 킥보드라고 하죠. 흔히 앱을 통해서 빌리는 그런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만 18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안전모를 착용해 주셔야 하고요. 반드시 혼자서 가끔 가다 보면 길에 이렇게 뒤에 한 분 더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던데 반드시 혼자서 타야 한다는 그런 규정도 좀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법이 개정되면서 연령이 낮아지다 보니까 네. 그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고 있어요. 네네. 안 그래도 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4개월 뒤에 다시 안전 규정이 강화된 법을 다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 법이 너무 연령대가 낮아지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분들의 사고가 조금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뭐 지금 일단은 앞으로 법이 강화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당분간은 우리 청소년분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모라든지 혼자서 타야 한다는 등 그런 규정을 조금 준수해 주시면서 또 본인에게도 또 타인에게도 안전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타기도 쉽고 이제 네. 재밌어가지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탈 수도 있지만 제일 맞아요. 중요한 게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뉴스입니다. 집콕 경친들을 위한 경청 선정 크리스마스 특선 영화. 네, 어느덧 크리스마스 5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여느 때와는 달리 조금 코로나 때문에 뭐 연인을 만난다거나 그런 사람보다는 집에서 홀로 또는 이제 가족분들과 함께 보내게 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집에 있다 보면은 생각나는 게 또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화죠. 네, 그래서 우리 경청에서도 우리 경친 여러분을 위한 특선 영화 3편을 준비해봤습니다. 기대됩니다. 아유. 저도 보겠습니다. 아유, 네. 경청 선정 크리스마스 특선 영화 어떤 작품을 준비하셨나요? 네. 또 저희가 이렇게 기준 없이 고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네. 굉장히 네. 기가 막힙니다. 감탄하시는데요? 네네네. 네, 거기 보면은 다양한 주제로 테마 컬렉션을 공개하고 있어요. 음,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네. 가족분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음. 한국어 더빙 영화 컬렉션 아. 중에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더빙 되어 있어야죠. 네, 그러면 네. 소개해 보겠습니다. Remember me, though I have to say goodbye. Remember me.
네, 국내에서 2018년에 개봉한 영화 코코인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이제 조카랑 함께 봤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아, 조카 사랑 네,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이 영화는 음악을 사랑하는 소년 미구엘이 우연히 죽은 자들의 세상으로 들어가서 가족의 숨은 비밀을 찾게 되는 여정을 그렸는데요. 저도 봤지만 진짜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우셨나요? 예, 좀 붓도록 울었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눈물을 쏙 뺀 영화로 유명하죠. 그쵸. 네, 다음 영화 소개해 볼게요. 네.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지 않나요? 네네. 크리스마스엔 이 영화죠. 네, 물론이죠. 네, 2001년부터 연달아 발표한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조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네, 11살 생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자신이 마법사임을 알게 된 소년 해리포터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보면서 저도 마법사 아닐까 싶었던. 그 초대장 네. 기다리셨나요? 네네, 상상했었죠, 저도.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이 보셨던 영화인데 이게 벌써 20년 전 영화더라고요, 거의. 고전 영화네요, 이제 진짜. 네. 그래서 좀 오랜만에 좀 꺼내 보면서 추억도 되살려 보고 또 이게 시리즈가 많잖아요. 그쵸. 크리스마스 때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쵸. 시리즈 정주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너무 좋네요. 네네. 이걸 그래서 꼭 좀- 다시 저도 봐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영화는 어린 왕자라는 영화예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도 이건 처음 보는 영화네요. 네, 좀 낯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소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쵸. 샌드백의 소설. 네, 그걸 기반으로 만든 영화라고 해요. 음. 2015년 개봉한 프랑스의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괴짜 조종사 노인과 그 노인 옆집에 이사온 어린 소녀와의 우정을 그린 영화인데 소녀가 노인의 책을 보다가 오래전에 멀리 떨어진 행성에서 그 노인이 만난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알게 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화 OST가 틀어져 네.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너무 음악이? 좋아요. 좋죠? 네. 네, 이게 그 유명한 작곡가 한스 짐머가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을 맡았다고 합니다. 네. 어쩐지 너무 좋더라고요. 역시 유명하니까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좋은 음악도 좀 즐겨 보시면서 보면은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가 아닐까 해서 골라봤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세 편 살펴봤는데 네. 우리 카이 디제이님도 한 편 추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에는 무조건 이 친구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케빈. 아하. 나홀로 집에. 역시 고전이죠. 네네. 네. 진짜 제가 그때 한 5,000번 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TV만 틀면 무조건 나오잖아요. 네, 연말이든 새해든 추석이든 언제든지 맞아요. 나오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케빈을 같이 보면서 나도 혼자 있지만 쟤도 혼자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약간 이런 기분 느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해석이네요. 네네네. 우리 혼자가 아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야. 아하,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저희가 소개해드린 영화 3편하고 또 우리 카이 디제이님이 소개해준 나홀로 집에까지 네. 해서 좀 영화를 보시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안전하고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경친분들과 제가 이 영화를 함께 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용 작가님도 크리스마스 때 이 영화 보시면서 네, 다 볼 거예요. 저는 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즐거운 크리스마스 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용 작가님과 인사할 시간입니다. 네, 선곡을 준비해 주셨다고. 네, 지난주에 혹시 첫눈 온 거 보셨어요, 카이 디제이님? 첫눈 온 거를 못 봤는데 못 보셨어요? 네, 어젠가 그저께 네. 눈이 엄청 많이 내렸었거든요. 맞아요. 지난주에 네. 눈이 여러 지역에서 많이 오고 그게 또 첫눈이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첫눈을 또 기념하고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으니까 이 명곡을 안 틀 수가 없었습니다. 그쵸. 명곡이죠, 이거. 네,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엑소의 첫눈 준비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엑소의 첫눈 들으면서 용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친들의 이야기를 저 카이가 듣고 공감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청 대나무숲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심쟁이 경친입니다.
얼마 전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잠깐 집 앞 슈퍼로 길을 나섰는데요. 나간 지 1분도 안 돼서 주차되어 있던 차 문이 갑자기 열리는 바람에 세게 부딪히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아팠지만 순간 이게 누구 잘못인지 판단이 서질 않아 그냥 집에 왔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도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더라고요. 부딪힌 곳은 멍이 들고 아프고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사실 저도 되게 소심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좀 막막하긴 했는데요. 정말 나중에 근데 돌아와서 후회하는 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후회 안 남게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보다 듣고 싶은 말이 나오게끔 먼저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사람도 놀랬을 거고 다치신 분도 놀라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고 근데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신뢰되기보다 그 사람도 앞으로 이제 내릴 때 차문을 조심히 열어야겠다는 생각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사과도 받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집에 돌아와서 후회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엄청 대단한 말보다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한마디가 서로에게 좋은 거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거에서 겁내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17살 학생입니다. 요즘 제 또래 친구들은 모두 아이돌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바로 임영웅이에요. 트로트 가수죠. 제 친구들은 다들 트로트 좋다곤 하지만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다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노래를 추천했는데 반응은 그닥입니다. 경친 여러분, 저만 트로트 좋아하나요? 임영웅 팬 소리 질러! 트로트도 매력 넘치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쵸, 트로트 매력 넘치죠. 저도 역시 트로트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많이 부르곤 하는데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각자가 이제 좋아하는 장르가 있는 거고 좋아하는 게 다르지만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뭐 아이돌도 아이돌이고 트로트 가수도 가수고 모두가 좋아하는 가수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부끄러워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하고 보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정말 트로트에 대한 매력도 많이 넘치니까 경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18년째 모태솔로로 지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서 보낸다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외로움도 함께 다가오네요. 주변에선 대학 가면 다 생긴다고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공부만 하고 사나요? 사랑도 먹고 살아야죠. 산타 할아버지, 저 착하게 살 테니까 남자친구 보내주세요. 네? 정말 중요하죠. 남자친구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소년 때 하는 사랑과 성인이 돼서 하는 사랑 또 느낌이 다르고 기분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든지 노력인 것 같아요. 뭐 제가 평상시에 많이 말하는 것도 행복도 노력해야 온다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 자체도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경친, 한번 노력해 봅시다. 대나무 숲에 도착한 마지막 사연입니다. 연말을 맞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대나무 숲에 찾아왔어요. 저는 올해 20대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경친입니다. 사실 20대의 마지막이라는 게 제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를 돌이켜보니 제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할 만한 일들도 많았고 또 그만큼 주변에서 도움을 참 많이 받았더라고요. 취업할 때
자기 일인 듯 도와줬던 선배부터 힘들 때 언제든 제 이야기를 들어준 친구, 그리고 언제나 곁에서 묵묵히 절 응원해줬던 우리 엄마, 아빠, 동생. 절 생각해주는 모두가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렇게 20대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나무 숲을 통해 고마운 마음을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길을 걸어준 모든 분들 고맙고 사랑해요. 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 역시도 진짜 공감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20대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도움을 줬던 그런 고마움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정말 큰 감동이고 이미 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고마움을 느꼈을 때 다시 전해주기가 쉽지 않고 또 고맙다고 말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고맙다고 말하는 이 마음 자체가 너무 따뜻하고 이걸 들으신 가족분들, 주변에 계신 지인분들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가수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변에 고맙고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 정말 많은데요. 저 역시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하고 싶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대나무숲 사연 다 읽어봤는데요. 대나무숲에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을 드리니까요. 방송 후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대나무숲 참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경청 홈페이지 대나무숲 게시판에 사연을 올려주시거나 방송 중 머리말에 대나무숲이라고 쓴 다음 문자나 반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경청 고민상담소 이제 시작할 텐데요. 함께 하시면서 반디와 문자로 메시지 나눠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1045 유료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경청이 준비한 선물과 아까도 말했죠. 카이의 친필 사인 앨범 드릴 텐데요. 이 노래 듣고 올까요?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크리스마스에는 사랑을, 따뜻한 크리스마스, 따뜻한 연말을 위해 오늘은 내가 경친들의 산타카이 크리스마스 특집 경청 고민 상담소. (10대) 경친들을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10대 경친들의 큰 사랑을 받은 코너죠. 네, 이거 굉장히 떨리네요. 제가 산타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산타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또 나눠드려야 되고 축복을 나눠드려야 되고 사랑을 나눠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설레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산타가 돼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첼리님, 오마이갓, 카이, 라미오님, 와, 코너 시작부터 완전 겨울이다. 어스킴님, 우리 곰디 DJ 너무 찰떡인 목소리, 포근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참 좋네요. 하트. 세모님, 와, 목소리 너무 좋아요. 괜찮나요? 네, 7888님, 카이 산타 할아버지 제 소원 들어주세요. 소원이 무엇인가요? 제가 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다 들어주고 싶네요. 소다님, 카이 산타님, 저 올해 안 울었는데 선물 두시면 안 되나요? 네, 네. 옛날에 이제 저도 선물을 받고 싶어가지고 아버지에게 안 울었다고 거짓말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김님, 우리 카이 안 떨려요? 사실 떨려요. 네, 떨리고 설레요. 진짜 설레고 제가 뭔가 크리스마스 DJ가 됐다는 생각에 정말 설레고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선물이자 뭔가 따뜻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런데 오늘 함께하는 코너가 상담 코너잖아요. 본격적인 상담을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경친 여러분들은 고민을 생겼을 때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털어놓는 편인가요? 혼자 끙끙 앓는 편인지 아니면 친구, 가족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해요. 진짜 이게 방법이 다들 다양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고민이 생겼을 때 어떤 고민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고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이게 왜 나를 괴롭게 하는지,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요. 그 다음에 이걸 덜어내면 괜찮겠다. 이거를 안 하면 내가 이 고민이 없어지겠다. 이런 것들을 먼저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고요. 하나하나씩 제거를 해봐요. 그랬을 때 이제 마음이 괜찮아지면 제 스스로가 이제 해결을 하는 거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럴 땐 이제 도움을 받죠. 저는 주로 친구나 아니면 가족에게 받는데요. 전 아무래도 이제 저희 누나에게 많이 물어봐요. 저희 누나가 이제 결혼도 했고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해줬던 말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주거든요. 고민이 있거나 생각이 복잡할 때 그 말을 딱 생각을 하면 정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해봤자 어차피 해결이 되던지 아니면 지나가니까 어떨 때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친들은 뭐라고 답을 해주셨는지 한번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서진님. 저는 혼자 생각해요. 그리고 엑소 영상 보면서 털어내죠. 네, 이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죠. 혼자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취미를 보고 하면서 이렇게 털어내는 것도 정말 좋은 생각이죠. 체리님, 저는 13년 친구에게 다 말하고 같이 얘기해보면서 고민을 풀어나가요. 네, 진짜 친구에게 말하는 것도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나이 또래이고, 그리고 제가 겪었던 고민을 친구도 겪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 친구도 나중에 이 고민을 같이 해결해줬던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도 나중에 그런 고민이 똑같이 생겼을 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찰나님, 친구한테 털어놓고 일기에다 써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쭈님, 전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 정리해요. 네, 그쵸. 노래 들으면서 생각 정리하는 것도 정말 좋죠. 재현님, 저는 혼자 앓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혼자 알았을 때 해결이 되면 좋은데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뭉크님, 저는 양희은 씨가 한 말, 걔는 그러라 그래. 그런 말을 떠올려요. 네. 정말 좋은 말이네요. 그냥 이제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정말 좋네요. 경란님, 친구나 가족한테 말하는 게 어색하고 제 힘든 게 타인에게 힘이 될까봐 혼자 삭히게 되는 것 같아요. 짐이 될까봐? 짐이 될까봐. 저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저도 한 번 말하고 이거를 잘 해결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얘기를 하고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팬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는 것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팬분들이 이거를 들었을 때 짐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같이 해결을 해주시고 저 역시 이제 팬분들의 고민을 봤을 때 저에게 짐이 되지 않거든요. 그거는 진짜 혼자만의 약간 뭐라고 하죠? 기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쓰기보다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보영님, 고민될 때는 그냥 자요. 자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그쵸. 그냥 자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죠.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무 생각 없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으려면 자야 합니다. 근데 자고 나면 그리고 굉장히 상쾌해서 또 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체리님, 가만히 침대에 누워 있어요. 네, 이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음악 두 곡 듣고 2부에서 본격적인 사연 만나볼게요. 자이언티의 눈, 그리고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오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EBS FM 경청 2부 시작했고요. 저는 스페셜 DJ 엑소 카이입니다. 경친들,
잘 듣고 계시죠? 네, 이재희님, 심야 라디오처럼 차분하니 좋네요. 고민이 싹 사라지는 목소리예요. 승희님, 카이님, 너무 잘생겼다. 고민 해결 완료. 다행이네요. 네. 다혜님, 종인사타님, 고민 해결 기대할게요. K님, 종인이랑 함께하는 연말 진짜 짱 행복하잖아. 고민 풀어놓을게요. 고민 없는데 만들어서 푸시면 안 돼요. 네, 나래님, 추운 날씨랑 딱인 카이 목소리와 분위기네요. 몽글몽글하고 따뜻한 카이 목소리에 얼었던 몸이 다 녹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은 말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 한번 만나보죠. 사전에 경청 인별그램 댓글과 DM으로 정말 많은 고민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중 몇 가지를 골라 소개해드릴 거예요.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반디의 의견 남겨주시면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볼까요? 코드 엠스트님, 올해 수능을 본 고3입니다. 저는 수시를 준비했는데 다행히 지원한 대학들의 수능 최저를 다 맞췄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냥 많은 인원을 뽑는 곳이나 제 성적에 맞춰서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주변 친구들은 다 흥미에 맞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한다는 게 부럽기도 하고 왜 나는 그러지 않았나 후회가 돼요. 카이 오빠는 흥미를 못 느끼거나 적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리고 꿈이라는 게 꼭 있어야 할까요? 피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고민을 털어놔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린 시절에 춤을 춰왔었고 꿈이 일찍 좀 만들어졌죠. 그리고 제가 사실은 가수를 하게 됐는데 가수가 꼭 꿈은 아니었어요. 춤이랑 노래가 좋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수가 된 건데 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있으면 정말 좋지만 음, 저 같은 경우엔 빨리 만들어진 거고요. 살면서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 뭐 그런 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뭐 주변 친구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들에겐 주변 친구들은 지금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생긴다고 해도 전혀 늦은 게 아니고 또 막 그렇게 막 엄청난 막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조급해 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적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일을 정말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가 하는 일과 이제 부합해 가지고 한다는 게 정말 축복이고 일인데 꼭 그렇게 하는 게 세상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가수 생활을 하면서 꼭 제가 원하는 것만, 좋아하는 일들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걸 정말 살면서 느끼고 깨닫고 있고요. 그런 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 중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이제 들어가셔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제 접하실 텐데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찾으셔도 되는 거고요. 저는 꼭 꿈이라는 게 일과 꼭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꿈이라는 게 굉장히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는 어디에 사는 게 꿈이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동네에 사는 게 꿈이야. 이런 게 꿈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해외여행을 가는 게 꿈이야. 이런 게 꿈일 수도 있는 거고요. 꼭 일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삶을 사시고 또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꿈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물건을 모으는 게 꿈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사소한 꿈이나 아니면 소소한 행복을 찾으셔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한번 다양하게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꼭 꿈이라는 게 있는 게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이랑 연결이 되는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 꼭 연결짓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댓글들도 그렇게 말해주고 계시네요. 박강철 님도 그땐 흥미를 모를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해주시고요. 바람 님도 나도 꿈 없는데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도 있고, 해하이 님 사연 공감된다.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박민준 님 맞아요. 저도 4년 동안 배운 전공과 맞지 않아서 다른 직무로 취업했는데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해보시고 적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다음 사연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우스님, 저는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데요. 취미임에도 불구하고 들인 정성과 시간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할 때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분명 제가 재밌어서 하는 일인데 또 SNS에 업로드하기 전까지는 만족했던 그림인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갑자기 보잘것없는 작업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카이님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 진짜 공감이 많이 되는 사연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좋아서 만드는 이런 작업물들을 이제 세상에 내비치고 평가를 받는 약간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연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걸 덜어내면 저에게 스트레스가 없어질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일단 이 일을 시작하고 이걸 만든 이유가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춤과 노래가 좋고 이걸 통해서 제 자신을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시작을 했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내보냈을 때 남들에게 평가를 받았을 때 좋지 않은 뭐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이런 뭔가 마음가짐이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별로 타격으로 다가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걸 덜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진짜 저는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행복이 방해가 되는 건 진짜 덜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이런 평가들이 저에게 만약에 맞지 않는다, 뭐 나와 그러면 취향이 다른가 보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안 보려고 노력을 할 때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뭔가 그림이라는 것도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남들에게 뭐 보여졌을 때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이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남들의 시선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한 만족을 갖고 이렇게 취미를 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더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라이크 유님도 남들 시선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주시고요. 김수진 님도 행복을 느끼는 건 개인마다 다른 거라고 말하시는 거고, 루시 님도 평가가 전부가 아니에요. 남들에게 보이기보다 자신이 행복하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진짜 자신이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SNS에 올렸을 때에 대한 그 댓글들을 어쩔 수 없이 보게 되잖아요. 왜냐면 이제 남들의 의견도 궁금하고, 그럴 때는 이걸 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스트레스가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저는 안 올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만약에 저에게 나에게 스트레스가 다가오는 거는 저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고 행복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에게 스트레스가 다가오는 게 정확히 뭔지, SNS에 올려서 뭐 남들에게 평가받는 게 싫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인정받고 싶은 게 좋은 건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뭐가 먼저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그런 고민들을 한번 덜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고민을 덮니다. 네. 어, 진짜 정말 고민들이 저에게도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진짜 공감할 수 있는 사연들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음악 듣고 와서 계속 사연 나눌게요. 볼빨간 사춘기, 나의 사춘기에게. 볼빨간 사춘기, 나의 사춘기에게였습니다. 네. 연님, 카이 DJ의 멘트 너무 공감돼요. 포항항님, 상담 너무 잘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는 중이에요. 5853님, 제 사연은 아니었지만 다른 경친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다 공감되고 카이 DJ의 말에 위로받고 있어요. 네, 이렇게 경친들 사연을 듣고 제 나름대로 상담을 해드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 나이대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이런 고민들을 과연 했을까,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자체가 건강하고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건강하게 좋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예비 고3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봐서 아직 못 정했어 라고 답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땡땡은 뭐든지 잘하니까 걱정 없어 라고요. 뭐든지 잘하니까 걱정 없어 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니 기분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실수를 해서 이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에 뭔가 두려움이 들곤 합니다. 사실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네가 별로야 라는 말을 들을까봐 두려워요.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라고 하시지만 막상 제 꿈을 얘기하면 반대하실까봐 무서워서 장래 희망 이야기는 피하게 됩니다. 나 자신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지를 더 고민하는 이런 제가 너무 답답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산타 할아버지를 믿진 않지만 만약 있다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산타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으면 해요. 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뭐 남의 시선을 먼저 신경을 써서 이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 부모님에게 먼저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모님께서도 이렇게 말해주시는 것 자체가 들을 용의가 있으신 거고 사연자분에게 공감을 해주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자기 자신의 꿈이 정확히 있는데 그걸 피해서 안 하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부딪히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마주해서 달려가는 것도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부모님께서 꼭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정확한 계획과 이 꿈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시면 부모님께서도 군말 없이 들어주실 것 같네요. 만약에 반대를 하시더라도 명확한 이유와 계획이 있다면 부모님께서도 한 번쯤은 믿고 맡겨주실 것 같습니다. 이런 고통들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겪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든지 잘하니까 걱정 없어. 하지만 이 사람들을 실망하게 할까봐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자신입니다. 남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남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없이 정말 뭐 잘하고 있다는 건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고요. 그 외에 다른 말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 밀고 가시고
남들의 시선 신경 쓰지 마시면서 하고 싶은 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명님, 네 어렵네. 윤명님 사연 보내주신 경치님 이 말 기억하세요. 남들보다 남들은 나에게 관심 없다. 그쵸? 자기 자신보다 관심 있는 사람은 없죠. 자신에게. 마이비님 자기 삶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이 자기 인생을 살아주지 않으니까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김예린님 맘 편히 자신의 꿈을 펼치길 응원해요. 정말 맞습니다. 저 자신과 가족들 외에 다른 사람들보다 가족들 외에는 진짜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해 주시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인생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제 고민은 생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생각을 어느 정도 깊게 하는 건 신중하다는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생각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 생각 안에 깊게 잠겨버려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비슷한 얘기를 듣습니다. 넌 생각이 너무 많아 라고요. 사실 제가 혼자 생각은 많이 하는데 남에게 털어놓을 줄은 모르거든요. 생각이라는 게 매일 바뀌다 보니까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혼자 안고 가는 게 마음 편하지 않겠나 라는 주의여서요. 사실 그렇게 혼자 앓는 게 힘들긴 해요. 카이 DJ님은 생각이 많아질 때 어떻게 하시나요? 잡생각을 떨쳐내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랬던 시기가 정확히 있습니다. 정확히 24까지 이랬었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면서 갉아먹고 제 생각에 꼬리를 물고 그 안에 갇혀서 못 나왔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진짜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근데 느끼는 게 중요해요. 가장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이런 고민들과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 행복과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을 하는 걸 좀 반대로 덜어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진짜 덜어져요. 근데 이것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어떤 걸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계기를 느끼시는 경험이 하나 있으면 바로 고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이렇게 생각이 많아질 땐 레고를 해요. 네, 퍼즐을 맞추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은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후에 남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더라고요. 그 고민을 했던 첫 번째 그 순간. 네. 그게 이제 남기 때문에 이런 뭔가 하나에 뭐 빠져서 몰두할 수 있고 다른 걸 할 수 없게끔 이제 저의 시간을 잡아두는 그런 취미를 하나 두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도 해결을 했지만 저는 가족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었는데 가족들에게도 한번 물어보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봐서 이런 고민들을 같이 나눠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레이현님, 생각은 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밖으로 내뱉고 나면 후련하다고 느끼고 다 해결될 수는 없지만 심적으로나마 괜찮아지더라고요. 매실님, 맞아요. 뭔가 집중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00피스 퍼즐을 맞춥니다. 맞아요. 저도 퍼즐 많이 맞췄어요. 네. 이런 고민들이 많아질 때는 진짜 그냥 노래 한번 듣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경친 여러분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이야기 나눈 시간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이 뭔가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사연자분께서도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같이 노래 듣고 왔으면 좋겠네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경청 고민 상담소 계속 이어갈게요. 카이의 헬로 스트레인저. 카이의 헬로 스트레인저 들었습니다. 군옥님, 역시 고민이 많을 땐 카이 노래지. 네. 그러면 바로 다음 고민 한번 만나볼게요. 나리링님,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고1이 되는 중3입니다. 아빠가 타지에서 일을 하셔서 저는 엄마랑 둘이서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 엄마와 다투었어요. 뭘 하든 사사건건 간섭하고 예민한 엄마 때문에 원래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얼마 전에 저녁을 먹다가 엄마가 또 막 잔소리를 해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지긋지긋하다며
엄마 딸인 게 싫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리고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밖에서 엄마가 우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나가지는 못하겠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도 진심은 아니었는데 엄마가 울 줄은 몰랐습니다. 원래 다투고 나면 금방 풀리곤 했는데 이번엔 이상하게 좀 어색해요. 엄마가 우울해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이제 말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머니께 뭐 예민했었다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받는 스트레스나 이제 고민들을 어머니와 함께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도 분명히 이런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할머니에게.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정말 바로 이렇게 들어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이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고 딸도 딸이 처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고 서로 간에 뭐 부족한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괜히 가족인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해보면서 푸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귀찮고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을까 이런 고민 저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투정도 많이 부리고 짜증도 많이 냈었는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어머니의 언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엄마가 저에게 할 수 있는 말, 엄마가 이런 말은 나에게 왜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잔소리보다도 엄마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가장 사랑이고 최고인데 모든 게 이제 다 걱정이고 그러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나이가 들면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그때 엄마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들이 깨닫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깨닫게 된 순간에 어머니에게 말 한마디 해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안하다고 마음이 들고 어머니가 걱정이 되잖아요. 원래 다투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풀릴 때도 있지만 진지하게 말 한마디 나눠보고 어머니와 함께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대화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라고 하지만 언제나 강할 수 없고 그리고 언제나 이제 내색이 안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딸로서 한번 공감을 해주고 이런 말 한마디가 어머니에게 힘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이런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하는 말은 정말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말을 왜 했을까? 그리고 우리 엄마만의 언어가 있거든요. 분명히 듣다 보면 그런 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스트레스가 조금은 덜해지시고 마음도 조금 편해지실 것 같아요. 네, 떠덩이님, 갑자기 엄마 보고 싶네. 강철님, 진심이 아니었다고 편지로 전하면 어때요? 김밥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말하고 사과를 건네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도 사과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 진심 어린 한마디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위로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사연도 만나볼까요? 파니파니님, 저는 작년부터 혼자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올해 고3 때 운 좋게 같은 반이 되면서 친해지게 됐어요. 아우! 수능 전날까지 같이 독서실에서 공부도 하고 서로 응원도 하면서 가까워진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저랑 다르게 그 애는 공부를 잘해요. 막 연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자기는 지금은 연애를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가면 남자친구를 사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말 꼭 참고 있어요. 꾹 참고 있어요. 계속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고백했다가 친구 사이가 깨질까 무섭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수능도 쳤고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고백하는 건 어떨까 고민이에요. 근데 또 문제는 그 친구는 내년이면 타지로 대학을 가고 저는 여기 남는다는 거예요. 고백 안 하고 친구로 남아서 방학 때라도 보는 게 좋을지, 대학 가서 다른 남자친구 사귀는 거 볼 바야 고백이라도 할지 너무너무 고민이 됩니다. 어떡하죠? 크리스마스 때 뭐 하나니까 그냥 집에 있을 거라던데 집 앞에 가서 고백이라도 해볼까요? 네. 너무 귀엽네요. 저는 근데 이게 정말 좋아하는 감정이고 사랑을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사연자분께서. 그러면 언젠가 이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가 돼요. 그리고 그 친구분에게도 좋은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땐 저는 고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을 전해서 사랑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친구 사이로 남을 수 있으면 친구 사이로 남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마음속에 뭔가 말을 남기고 있으면 후회가 되고 뭔가 아쉬움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말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감정이 한 명이 있으면 결국에는 친구 사이가 조금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꾹 참고 있으면 사연자분께서도 분명히 스트레스로 다가올 거고요. 그 친구분도 나중에 알게 됐을 때나 아니면 조금 눈치를 챘을 때 불편한 게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고백을 해서 마음을 전하던지 아니면 뭔가 친구로서 지내는 걸 정리를 하던지 이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저는 이 방법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깔끔해요. 그게 정말 깔끔합니다. 네, 경신분들도 고백하라는 의견이 정말 많거든요. 제이님도 고백해보고 고백해. 양파카님도 후회하기 전에 무조건 고백하세요. 0114님 고백해 친구야 고백하자. 와랄룰님 안 하고 후회할 바엔 하고 후회하자. 아 맞습니다. 네 진짜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뭐 항상 말하는 건데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을 때 고백하세요. 잘 되면 너무 좋을 거고 안 되면 또 아쉽겠지만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네, 네, 이게 다들 지금 고백하라고 막 부추기는 것 같은데, 자기 일 아니라고 부추기시는 거 아니죠? 경친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지하게 고민 같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적재님의 나랑 같이 걸을래? 잘 어울리네요. 그대를 비추고 적재 나랑 같이 걸을래 였습니다. 네, 젤리님 결심했어요. 저도 카이한테 고백할래요. 네, 제가 깔끔하게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박하예진님 여기가 고민 해결 맛집인가요? 시간 왜 이렇게 금방 가? 김세모님 카이 오빠 혹시 인생 114회차예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고민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린님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진 요즘 밖에도 맘 편히 못 나가고 있어요. 곧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하면 집에서 재밌고 기억에 남을 수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카디가 그날 하루 계획표 세워주세요. 그리고 카이 DJ님은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할 예정인지 궁금하네요. 근데 여기는 신이 사연을 읽어주나봐요. 엄청 신기하네. 네. 크리스마스인데 밖에 못 나가잖아요. 진짜 그렇게 슬픈 게 어디 있을까요? 밖에 나가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느끼면서 이날은 크리스마스인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면 더 좋을 텐데 그걸 이제 창문에서 봐야 된다는 게 정말 슬프기도 한데요. 그걸 집에서 느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크리스마스 장식을 삽니다. 그리고요, 늦게 일어나요. 일단 늦잠을 자야죠. 왜냐면 쉬는 날이니까요. 그리고 나서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뭐 가족들을 아니면 친구들 뭐 아니면 혼자도 괜찮고요. 식사를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게 이제 뭔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을 꾸며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미리 꾸며도 좋을 테지만 크리스마스 날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주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를 전한다든지 뭔가 이런 꾸미는 것들을 하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서 좋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라는 게 뭔가 되게 상징적인 게 있잖아요. 그 분위기, 그 날만 기다리는 느낌, 괜히 따뜻해지고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느끼려면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트리를 안 만들어 보셨으면 트리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또 이런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제대로 트리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서 공유할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김별님, 트리 만들기 추천. 역시. 신디님, 친구들과 랜선 파티. 아, 좋네요. 친구들과 함께 이제 화상 그 캠을 켜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랜선 파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김지연님, 미리 치킨 시켜놓기. 아, 네. 치킨은 크리스마스에 먹든 평일에 먹든 자다 일어나서 먹든 언제나 그 크리스마스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치킨 추천드립니다. 바로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할게요. 수재님, 올해 고3인데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코로나로 인해 처음 온라인 수업도 해보고 그때그때 바뀌는 정책에 많이 고생도 했죠. 그래도 대학에 합격하는 희소식은 있었어요. 하지만 마냥 기뻐하기엔 많은 상황이 저에게 몰려와 있더라고요. 이제껏 선생님이라는 어른들에게 조언과 명령으로 움직였던 제가 선생님과 같은 어른이라는 직책을 달며 한순간에 책임을 져야 하는 20살이 되니까요. 그렇다고 마냥 20살이 걱정되기만 하고 기대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설레면서도 착잡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카이 오빠는 19살에서 20살로 향해 가는 미성년자에서 성인의 이름을 달게 되는 자신을 보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제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EBS 경청, 엑소 카이 모두 파이팅 하시고 미리 해피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네. 어른이라는 직책을 달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근데 19살에서 20살 되는 게 18살에서 19살 되는 것과 19살과 20살 되는 게 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뭐지 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마실 수 있다. 뭐 아니면 미성년자에 못했던 걸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선 설레게 다가오는 게 분명히 맞지만 저는 다를 거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어른이 된다. 어른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갖는다고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19살에서 20살이 된다고 하는 순간 저는 뭐 특별히 다른 생각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뭐 19살에서 20살이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어른이 된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느끼고 경험을 하면서 더 좋은 사람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른이라는 게 어른이 된다고 해서 단순히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게 책임을 지고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게 진정한 어른이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살이 된다든지 30살이 돼서 어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35이 돼서 어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면 당연히 자기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른이 된다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을 한다기보다 그냥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1년이 지났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여섯, 다섯 뭐 이럴 때도 제가 별로 어른이란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전 아직도 데뷔한 19살 그때 그 시절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른이라는 말이 뭐 책임을 진다,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 진짜 언제나 행복하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우주님, 저 이제 29살인데 아직도 어른 같지 않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진짜. 그렇습니다. 전도연님, 오히려 전 20살 이후로 한 살씩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더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부담 가지지 않고 그 순간들을 즐기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살 한 살 그 매 순간을 기억에 남기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이런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악뮤의 시간과 낙엽 듣고 오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특집 경청 고민 상담소 코너 순서는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저 역시도 공감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들으신 분들도 다들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고민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저한테도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해줬던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상담을 해주면서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고요. 뭔가 제 말 한마디로 이걸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과 그리고 또 많은 결정들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좀 더 좋은 말을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제가 이런 것들을 말을 하면서 스스로도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제나 열심히 살고 그리고 부끄럼 없이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더 행복하게 살고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말 저에게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12월 20일 스페셜 DJ 카이와 함께한 경청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경친들 어떠셨나요? 저는요, 진짜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언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경청 아니면 못 가졌던 시간 아니었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역시 청소년이었던 적이 있었고 그때 꿈을 꾸면서 지금 가수라는 직업을 하게 되고 지금 이렇게 카이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했고요. 그리고 진짜 많은 생각이 들 때예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 때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인데 뭐 이렇게나마 제가 조금 그런 것들을 덜어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에게 너무 고맙고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불러주셔서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얘기는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이 오지 않아요. 전생의 기억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후회하지 않고 살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을 거고요. 도전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앞으로 대충 이제 사람들이 100살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인생 80년 남았는데요.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해도 늦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이 나이 때 생각을 해야 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고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언제나 살아갈 때 후회 남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후회가 남는 일이 있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언제나 행복하게 후회 남지 않은 인생, 청소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경청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경청은 다음 주에도 저녁 7시에 새로운 스페셜 DJ 함께 찾아옵니다. 아, 정말 아쉽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하지만 또 불러주시면 찾아오겠습니다. 끝으로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엑소의 12월의 기적. 이번 한 주도 더 나다운 시간 보내세요. 안녕.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려 너 나를 떠난 뒤로 내겐 없던 힘이 생겼어